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어서야 깨달은 이 5가지 진실.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 과연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67세 박순자 할머니는 6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며 살아왔는지를. 20대부터 시작한 봉제 공장, IMF를 거치며 겪은 힘든 시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하루도 쉬지 못했던 그 세월.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았던 순자 할머니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아끼며 모아둔 돈이 결국 무슨 의미였을까? 황금빛 노후 채널의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신 어머니, 혹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리고 이제 노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특별한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67세에 찾아온 우울증과 건강 악화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은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의 삶은 180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5가지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평생을 절약하고 자제하며 살아온 분들이 꼭 알아야 할 60대에 비로소 깨달은 인생의 진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은 영상 좌측 하단에, 좋아요는 엄지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깨달음을 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60대에 비로소 깨달은 5가지 인생의 진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5년 20살의 나이로 서울 청계천 근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순자 할머니. 그때만 해도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평생의 업이 될 줄은. 하루 16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있어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언젠가는 나만의 공장을 차려서 성공하고 말겠다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10년 만에 작은 공장을 차렸고 직원도 20명이나 되는 큰 공장으로 키워냈죠. 하지만 1997년 그 악몽 같은 IMF가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절반의 거래처가 문을 닫았고 받아야 할 외상값은 그대로 날아가 버렸죠.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전세금까지 빼서 돌렸지만 결국 공장은 절반 규모로 줄여야 했습니다. 그때 중학생이었던 아들과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들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못할까봐. 남편은 위암 수술 후 몸이 약해져 집에만 계셨기에 더더욱 제가 해내야만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공장을 돌렸고 명절에도 쉬지 못했죠.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아도 우리 애들은 꼭 대학은 보내야 해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절약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 가자고 해도, 미용실 가자고 해도 다 거절했죠. 옷도 20년 넘게 입은 옷을 기워가며 입었습니다. 돈을 쓰는 게 그저 아까웠으니까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쌓여 어느덧 67세. 두 아이는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얻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해서 결혼도 하고 이제 애도 낳았죠. 딸은 공무원이 되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 통장에는 5억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돈이죠. 전셋집에 살면서도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
이제는 자식들 어려울 때 보태줄 수 있다는 생각에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우울증과 통증이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되었죠.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평생 무리하게 일만 하신 게 이제 와서 터진 거라고 하시더군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자식들은 이제 저보다 더 많이 벌고 더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제가 평생 모은 돈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실버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지금까지 살면서 본인을 위해 한 번이라도 즐거운 일을 해본 적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접한 한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 그 5가지 깨달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 아니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60이 넘어서야 깨달은, 하지만 그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5가지 인생의 진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실버문화센터에서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8세의 김영숙 할머니는 매주 금요일마다 손주들과 아들, 며느리를 초대해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20만 원이 넘는 고급 한우 등심을 구워 대접하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디저트도 사다 놓으시죠.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펑펑 쓰시면 어떡하나. 하지만 영숙 할머니의 다음 말씀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자 씨, 내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가족들 모이는 날이면 100만 원 정도 쓰는데 그때 우리 며느리가 찍어서 보내준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 한 장이 통장에 있는 돈 1,000만 원보다 더 값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 통장에는 5억이 넘는 돈이 있지만 자식들과 찍은 행복한 사진 한 장이 없었으니까요. 명절에도 돈 쓸까봐 여행 한 번 가본 적 없고 외식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었습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도는 은행 잔고가 아닌 경험의 풍요로움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의 소중한 추억, 친구들과 나눈 즐거운 시간들. 이런 것들이 진정한 노후의 자산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의 말기 환자들을 인터뷰한 연구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돈을 너무 아끼려고만 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즐기며 살 걸 하는 후회가 대부분이었죠. 제가 실버문화센터에서 만난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어서 돈 모으느라 고생했으면 이제는 그 돈으로 행복을 사야지. 통장의 숫자만 늘어나면 뭐해. 그게 다 자식들 싸움의 씨앗만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절약하고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IMF를 겪으며 더더욱 그렇게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 전 우연히 들은 강연에서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0대의 소비는 투자입니다. 건강과 행복에 대한 투자. 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70대, 80대에 가서 훨씬 더 큰 비용이 듭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그렇더군요. 젊어서부터 적절히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투자하신 분들은 노년에도 활기차고 건강하신데
너무 아끼기만 하신 분들은 오히려 병원비로 더 많은 돈을 쓰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에어로빅 수업을 등록했어요. 한 달에 12만 원.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게 낭비가 아니라 제 건강과 행복을 위한 투자라는 걸. 또 지난주에는 손주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놀이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입장료와 간식비로 40만 원 정도를 썼네요. 하지만 손주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든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은 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쓰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위한 돈은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는 숫자만 쌓여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돈이 정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쓰이고 있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소비로 더 풍요로운 노후를 만드세요. 이제 두 번째 깨달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제가 경험한 작은 변화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에어로빅 수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첫날,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내 나이에 에어로빅이라니 무리하다가 다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고 음악이 흘러나오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20년 전 공장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하며 흥얼거리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어느새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평소 허리가 아파서 아침마다 한숨부터 쉬었는데 에어로빅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통증이 반으로 줄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먹는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는데 이게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즐겁게 하는 운동은 효과가 배가 되죠.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똑같은 30분 걷기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하는 것보다 산책을 즐긴다는 마음으로 할 때 건강 효과가 25%더 크다고 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건강을 대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억지로 먹던 영양제들, 매일 체크하던 혈압, 칼로리를 하나하나 계산하며 먹던 식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던 거죠. 실버문화센터에서 만난 박영호 선생님은 83세의 나이에도 테니스를 치신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그 나이에 무리하지 말라고 할 때마다 이렇게 답하신대요. 내가 테니스를 치는 게 아니라 테니스가 나를 살리는 거야. 최근 일본의 한 장수마을 연구 결과를 보면 90세 이상 고령자들의 공통점이 운동이나 건강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취미가 있다는 것이었죠.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보약이었던 겁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합니다. 예전처럼 만보계를 보며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저 예쁜 꽃도 보고 다람쥐도 구경하고 가끔 벤치에 앉아 책도 읽습니다. 걷는 거리는 오히려 줄었는데 체력은 더 좋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도 다닙니다. 처음에는 그림이 건강에 무슨 도움이 되나 싶었는데 붓을 들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느새 목 아프다는 것도 잊게 됩니다. 건강검진도 이제는 다르게 봅니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도 예전처럼 겁먹지 않아요. 83세의 테니스 선수 박영호 선생님 말씀처럼 검사 결과는 참고사항일 뿐 내 몸이 느끼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일본의 유명한 노인병 전문의 와다 히데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약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즐거움으로 살 수 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건강을 위해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약이나 건강식품을 사느라 통장은 줄어드는데 정작 즐거움은 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67년을 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결과라는 것. 매일매일을 즐겁게 살다 보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곧 말씀드릴 세 번째 깨달음도 이와 연결되는데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세 번째 깨달음은 어쩌면 가장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2달 전 저는 아들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창업하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아들이 갑자기 왜 IMF를 겪으며 사업이 어려웠던 기업, 밤낮 없이 일하며 겨우겨우 버텨냈던 그 고통스러운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얼마나 힘들게 그 회사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때 아들이 한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엄마, 나 38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요. 엄마가 걱정하시는 거 알지만 이제 그만 내 삶에서 손 떼주세요. 그 말이 얼마나 서럽던지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자고 식사도 못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문득 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30년 전 제가 봉제 공장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 그냥 은행이나 다녀라. 그때 저는 얼마나 속상했었는지. 결국 어머니 몰래 공장을 시작했고 그게 어머니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죠. 실버문화센터의 심리상담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건강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자식을 너무 가까이 두면 서로 상처받기 쉽고 너무 멀리 두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우울증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자식과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식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부모일수록 우울증 발생률이 높다고 하더군요. 반대로 자식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부모들의 경우 더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과 집착에서 벗어나니 자신의 삶에 더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내 삶에 간섭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실패해도 괜찮아. 그게 내 인생이니까. 놀랍게도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이제는 창업 준비하는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아들도 제게 더 많은 것을 털어놓더군요. 얼마 전에는 딸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냐고 말렸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렴. 엄마는 내 선택을 응원할게. 자식을 믿고 놓아주니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밥을 먹으러 오는데 예전처럼 의무감에서가 아닌 정말 저를 보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아요. 통장에 모아둔 돈도 이제는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책임져야 하니까요. 대신 저는 제 노후를 위해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진 않았나요?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인생을 통제하려 하진 않았나요? 이제는 우리도 그리고 자식들도 자유로워질 때가 되었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 이 당연한 진리를 깨닫는데 저는 67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이제 네 번째 깨달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네 번째 깨달음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실버문화센터에서 본 놀라운 광경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수채화 수업이 끝난 후였어요. 75살의 이명숙 선생님과 6분의 할머님들이 카페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웃음소리가 그렇게 크게 났는데 무슨 이야기를 그리 재미있게 하시나 궁금해서 귀를 기울여 보니 그때 우리 남편이 말이야, 내가 한 요리가 맛없다고 투덜거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게, 당신이 한번 해보시든가. 그 말에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또 말씀하시죠. 맞아, 맞아. 우리 집 양반도 그래. 근데 요즘엔 내가 먼저 그래. 여보, 당신이 하시죠. 그러면 바로 조용해져.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분들의 평균 나이가 70세가 넘는데도 마치 20살 소녀들처럼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그게 바로 진정한 젊음이 아닐까 하고요. 최근 한 연구 결과를 보니 65세 이상 노인의 뇌 활동을 관찰했을 때 가장 많은 영역이 활성화되는 순간이 친구들과 대화할 때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는 책을 읽거나 퍼즐을 풀 때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노인들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40%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약이나 영양제보다 더 강력한 치매 예방법이 바로 수다였던 거죠. 저는 평생 일만 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영화 보러 가자고 해도 늘 거절했죠. 바빠서, 돈 아까워서, 시간이 아까워서. 핑계는 많았습니다. 그러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허리 통증으로 잠도 못 자게 되었을 때 옆에서 손 한 번 잡아줄 친구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자기 삶이 있으니 매일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던 차에 실버문화센터를 다니기 시작했고 거기서 만난 분들과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남의 시선도 의식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습니다. 수채화를 그리다가 실수해도 같이 웃어주고, 에어로빅을 하다가 동작을 틀려도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분들. 어느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어요. 이제는 매주 금요일마다 6명이 모여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떱니다. 처음에는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우리들의 꿈 이야기를 해요. 팔순이 다 되어가는 김옥순 선생님은 나 유튜버 될 거야 하시고, 75의 박영자 선생님은 나는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 차릴 거야 하시죠. 누가 봐도 할머니들인데 우리끼리 있으면 마음만은 소녀 같아져요. 진짜 신기한 건 이렇게 친구들이 생기니까 거울 보는 시간이 늘었다는 거예요. 옷도 더 신경 쓰게 되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싶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뭐 입고 나가지 하는 설렘도 생겼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한 교수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노년기의 친구는 단순한 말동무가 아닙니다.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고 삶의 동기가 되어주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주는, 그야말로 청춘의 비밀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주변에 친구가 없으신가요?
나이 들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쑥스럽진 않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첫 발을 떼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문화센터도 좋고 공원에서 하는 태극권 수업도 좋아요.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도 좋습니다. 어디든 시작하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제 마지막 깨달음을 나누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특별한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실버문화센터 친구들과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67년을 살면서 처음 가본 제주도였습니다. 비행기 표 끊을 때만 해도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냐? 다리도 아픈데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성산일 출봉에 올라 일출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돈 모으느라, 자식 키우느라 미뤄두었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아, 내가 왜 이제야 이걸 보러 왔을까? 우리 일행 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82살의 김순자 할머니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저희가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나는 말이야, 내년에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거야.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늙어 있을 테니까. 그 말씀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장 젊은 때입니다. 1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얼마나 젊어 보일까요? 1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최근 한 연구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80대 노인들에게 몇 살처럼 느껴지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 60대처럼 느껴진다고 답했대요. 60대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40대라고 답했고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젊은 영혼이 살아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 영혼을 자꾸 무시하고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속박해두었던 게 아닐까요? 실버문화센터에서 무용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춤은 나이와 관계없어요.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움직이면 되죠. 중요한 건 즐거운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어요. 두려워서 창피해서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요즘 수채화를 배우고 있어요. 손이 떨려서 선이 삐뚤빼뚤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에어로빅을 할 때는 동작을 자주 틀리지만 그래도 즐겁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수다 떨 때는 가끔 말이 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지하철에서 할머니들이 화장하는 걸 보고 수군거리는 젊은이들이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당당합니다. 그래요, 저는 67세의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채화를 배우는 새내기 화가이고 에어로빅을 배우는 초보 운동인이고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는 설레는 여행자입니다. 인생은 지금이 가장 젊을 때. 이 깨달음을 얻고 나니 매일 아침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거울 속의 주름이 신경 쓰이지 않아요. 대신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일을 해볼까?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까? 그런 생각으로 가슴이 설렙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순자야, 나는 이제 못하지만 내가 대신 실컷 살아줘.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대신해서라도 실컷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젊어서 고생하느라 즐기지 못했던 우리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전쟁통에 청춘을 다 바쳤던 우리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내일이면 오늘보다 더 늙어 있을 우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1년 후에 우리가 되돌아와서
부러워할 만큼 젊은 것도 바로 지금의 우리입니다. 더 이상 나이 들어서 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이제라도 시작하세요. 하고 싶었던 것,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무엇이든 좋습니다. 인생은 지금이 가장 젊을 때, 이 5번째이자 마지막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5가지 깨달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절약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통장에 쌓아둔 숫자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가족과 함께한 추억의 사진 한 장, 친구들과 나눈 웃음소리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현명한 소비는 그 자체로 우리 인생에 대한 투자입니다. 둘째, 건강은 관리가 아닌 즐거움에서 옵니다. 약을 달고 사는 것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가벼운 운동 한 번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억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셋째,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과도한 간섭에 힘들어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식들의 삶을 통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할 때 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넷째, 친구는 젊어지는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한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함께 웃고 떠들고 추억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치매 예방제이자 항노화제입니다. 다섯째, 인생은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1년 후에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그토록 젊었다는 걸 부러워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작은 행복들을 미뤄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평소에 사고 싶었던 옷 한 벌을 사는 것도 좋고, 배우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살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의 내용을 그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꿈꾸는 소녀와 소년이 살아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67년을 살아보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내가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었는데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들이더군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분명 작은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황혼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무엇보다 오늘 하루 스스로를 위한 작은 선물 하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빛 노후였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